안녕하세요. 오늘은 루돌프 슈타이너가 토마스 아퀴나스 철학을 어떻게 현대적으로 봤는지 그 부분을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보내주신 자료들 보니까 이게 중세 철학인데도 지금 우리의 뭐랄까 지적인 여정에 생각보다 많은 영감을 줄 수 있겠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슈타이너는 아퀴나스를 그냥 과거 인물로만 본 게 아니었죠. 오히려 현대 정신과학의 어떤 씨앗 같은 걸 그의 사상 속에서 발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분석의 목표는 슈타이너의 시각을 통해서 토미즘의 핵심, 특히 그 개체성이나 사고의 본질에 대한 통찰을 얻는 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먼저 배경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아우구스티누스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죠. 아우구스티누스는 아시다시피 감각세계 너머의 어떤 순수한 정신, 이걸 추구했잖아요. 네, 그 신플라톤주의 영향이 있었죠. 플로티누스 같은. 맞아요. 그런데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개별 인간, 그러니까 나 자신의 내면 경험이나 책임감, 이쪽에 더 주목하게 된단 말이죠. 이게 서양 사상사에서는 개체성, 그러니까 독립된 나라는 개념이 중요해지는 어떤 시작점이 된 거죠. 그렇죠. 바로 그 지점이 아주 흥미로운데요. 뭐랄까, 이 개체적 자아의 발견이 나중에 스콜라 철학, 특히 토마스 아퀴나스가 풀어야 했던 문제들의 어떤 기반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느끼는 이 나라는 감각 있잖아요. 이게 철학사적으로는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러면서 이제 중세 스콜라 철학 시대로 넘어오면 그 유명한 보편자 논쟁이 있었죠. 인간이라든지 늑대 같은 이런 일반적인 개념들, 보편자라고 부르는데 이게 정말로 존재하는 거냐? 실제론. 아니면 그냥 우리가 붙인 이름일 뿐이냐? 유명론. 이걸 두고 엄청난 논쟁이 있었잖아요. 네, 아주 핵심적인 논쟁이었죠. 토마스 아퀴나스는 여기서 실제론자 입장이었고요. 예를 들어 설명하면 좀 쉬운데 늑대가 평생 양고기만 먹어서 몸의 물질이 다 바뀌어도 여전히 늑대인 이유는 그 늑대다움이라는 보편적인 형상이 물질보다 더 근본적이기 때문이라고 본 거죠. 맞습니다. 토마스는 그 보편자가 사물 안에, 그러니까 in rebus, 실제로 존재하고 또 우리가 그걸 인식한 후에 포스트레, 우리 정신 속에도 존재한다고 봤어요. 내용은 같지만 존재하는 형식은 다르다. 뭐 이런 아주 섬세한 구분을 한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동시에 이성만으로는 안 되는 영역도 있다고 선을 그었다면서요? 네, 그 점도 중요합니다. 이성만으로는 예를 들어 삼위일체나 신의 강생 같은 그런 신앙의 핵심 교리는 다 알 수 없다고 봤어요. 이성이 신앙과 모순되는 건 아니지만 신앙의 모든 영역을 이성으로 다 증명하거나 파악할 수는 없다는 거죠. 분명한 한계를 인정한 겁니다. 자, 이제 그럼 슈타이너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슈타이너는 토마스 이후에 서양 사상이 점점 유명론 쪽으로, 그러니까 개념은 그냥 이름일 뿐이라는 쪽으로 기울었다고 봤어요. 베이컨의 경험주의나 칸트 철학 같은 걸 보면 이성으로 파악되는 개념들은 점점 실제적인 힘을 잃고 그냥 추상적인 이름이나 우리 생각의 틀 정도로 여겨지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인식의 한계가 강조되고요. 늑대다움 같은 보편 이념은 그냥 우리가 편의상 만든 분류일 뿐 실제로 존재하는 건 아니라는 시각이 점점 강해졌다는 거죠. 독창적인 제안을 하는 겁니다. 토미즘을 그냥 옛날 그대로 부활시키자는 게 아니라 현대에 맞게 변형, 메타모포스해야 한다고 주장한 거죠.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토마스 아퀴나스 철학이라는 건 영적 진리라는 보물의 위치를 아는 오래된 지도 같은 건데 지금 우리는 현대 과학적 사고방식이라는 최신형 자동차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이 차로 옛날 지도만 보고 가면 길을 잃기 쉬우니까 지도를 현재 상황에 맞게 업데이트해서 보물을 찾아가자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중세 스콜라 철학이 신앙과 계시를 향해서 이성을 사용했다면 현대에는 자연과학이 밝혀낸 이 세계를 디딤돌 삼아서 그 너머의 영적인 통찰로 나아가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슈타이너 자신의 정신과학, 즉 인지학도 바로 그런 시도 중 하나였던 거고요. 괴테의 자연관 연구도 비슷한 맥락이고요. 인식을 단순히 외부 세계를 수동적으로 반영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발전시키고 성장시키는 아주 실제적인 과정, 능동적인 힘으로 보는 거죠. 와, 그건 정말 현대적인 관점이네요. 인식이 그냥 세상을 아는 도구가 아니라 나를 바꾸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거니까요. 네. 그리고 이게 스콜라 철학이 끝내 풀지 못했던 숙제,
그 사고의 기독교화 문제에 대한 슈타이너식의 현대적 답변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기독교 교리를 머리로 이해하는 걸 넘어서 우리의 생각하는 방식 그 자체를 어떻게 더 깊고 영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 셈이죠. 생각을 통해 우리 내면이 정말로 변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연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루돌프 슈타이너는 토마스 아퀴나스 철학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또 개별적인 존재로 살아가고 나아가 이 우주와 관계 맺는 방식을 통합적으로 이해할 중요한 실마리를 찾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토미즘은 그냥 박물관 유물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과 지적 탐구에 맞춰서 새롭게 변형되고 활용될 수 있는 살아있는 지혜라는 거군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여러분의 생각이 단순히 세상을 이해하는 도구를 넘어서 여러분 자신을 내면적으로 성장시키고 또 여러분이 마주하는 현실을 만들어가는 그런 능동적인 힘이 될 수는 없을까요? 어쩌면 이것이 슈타이너가 토마스 아퀴나스를 통해 우리 시대에 던지는 가장 중요한 질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식을 쌓는 걸 넘어 그 생각의 힘으로 당신 자신과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한번 탐구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것이 어쩌면 진정한 의미의 탐구가 아닐까 싶습니다.